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5월 23일 오후 10시입니다. 제가 방송을 만들기 전에 찍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 제가 영상을 찍었던 셀티론 헬스케어라든지 남선알루미늄 거기서 말씀드렸던 서두에 여러가지 이슈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미중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아직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코땡땡 19 사태로 아시겠지만 이제 책임론 가지고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지난주에 홍콩 보안법 관련해서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홍콩 보안법을 제정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국은 어찌됐건 뭐 홍콩이 의회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괜히 들쑤시느냐 해가지고 이번엔 또 그거 가지고 또 지금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시점이 그렇고요. 내일 버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슈가 계속 된다라고 하면 아마도 시장에서 썩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주말에 해소가 좀 돼야 되는데 재수업계도 지금 2000선 그리고 코스닥 700포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시 자금으로 보면 이 신용자금의 10조 이상 돌아온 점, 이 세 가지가 맞물렸을 때 다시 뭔가 어떤 이슈가 불거진다라는 점, 그러니까 중국 양회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나오고 그것들이 조금 안 좋게 좀 반영되고 막 이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물론 달 가는 시장에 재 뿌리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반영될지는 뚜껑 열어봐야 알겠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어떤 종목들은 현재 수익권이 실테고요, 어떤 종목들은 현재 물려 계실 테고요, 현금은 일부 있으실 거라 생각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몰빵으로 한 종목에 들어간다든지 비중을 굉장히 많이 실어가지고 현금 보유 없이 어떤 해지도 할 수 없게 나중에 혹시나 이게 빠져버리면 물타기 해서 해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리스크를. 그런 어떠한 방안도 없게 그냥 현금을 미보유하고 모든 종목에 다 들어가 계시는 거는 좀 위험한 거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 일부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요, 조금 종목을 여러 개로 좀 나눠서 좀 묵직한 종목엔 이거, 또 단기 트레이딩으로 현금 가지고서 매일매일 트레이딩, 일부 종목은 홀딩하면서 좀 스윙으로 보는, 이렇게 좀 세 가지로 나눠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운영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때 이 지점에서, 물론 이때 오를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만 언젠가는 오르겠지였어요. 언젠가는. 모든 전문가들도 제가 뉴스도 보고 뭐 많이 했는데 언젠가는 반드시 오른다, 분할 매수하자라는 답변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정확한 시점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만 올라가는 건 맞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만큼 올라왔고 여기서 지금 이슈가, 안 좋은 이슈들이 조금 재보임 발생하면 이런 부분들이 더 성장하는데, 더 강하게 가는데 조금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조정을 좀 주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우선은 서두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이슈인 중국의 양회에서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이 밝힐 수 없다라는 점, 그리고 홍콩 보안법을 중국이 제정하려고 한다. 왜 홍콩이 할 걸 중국이 하느냐? 미국이 그거 가지고 좀 이제 태클 건다는 점, 요 점도 인지하시고 현재 상황은 이렇다. 대외적인 상황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슈가 될 수도 있겠구나, 시장의 악영향으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양회에서요, 중국 양회에서, 중국 양회는 제가 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의 가장 큰 정치적인 어떤 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세부적으로는 전 정영상에 그 앞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가장 좀 강하게 이렇게 최근에 뭐 로봇 관련된 것도 좀 같고요, 아시겠지만 그 종목들이 뭐 상당히 다양해 갔습니다. 중국이 이제 IT 쪽에서 한번 기술 패권 경쟁에서 이겨보자 해가지고 2025년까지 10조 위안을 투자하겠다 확정한 그런 파트가 어디냐면 인공지능, 무선통신 이런 걸 포함해서
아시겠지만 뭐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공장 자동화, 자율주행 이게 있었어요. 뭐 공장 자동화, 뭐 로봇 이런 거 해가지고 또 얼마 전에 로보티스 뭐 로보로보 막 날라갔죠.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제가 자율주행은 아직 별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은 아시겠지만 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여러 파트들도 있었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주행 테마 관련 주를 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번에 나눠서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뭐 IC 시스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트렉스 막 있는데, 저는 그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보다가 라닉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라닉스에 대해서 또 종목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한번 살펴봤어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자. 왜냐면 언젠가 이 라닉스 혹은 자율주행이 시세를 팍 줘가지고 슈팅 나올 때, 그때 또 단기 트레이딩 물론 먹을 수도 있지만, 그때 단기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이번에는 그래도 좀 미리 좀 선점하면서 움직여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좀 생각도 했거든요. 지금 당장은 제가 뭐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제 예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아시겠지만 이제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 동안에 1조 974억을 이 분야에 투자한다 그랬거든요. 당장 2021년이면 7, 8개월 뒤입니다. 그때부터 투자한다는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한다는 부분들이 뭔가 이 산업에 들어오면 분명히 자율주행은 저는 실제로 좀 가시화되기 좀 빠른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 이외에도 바이오도 있고 제약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자율주행도 상당히 5G 산업 관련해서는 괜찮은 파트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부분이 나왔었고요. 4개 범부처가 2027년까지 총 1조 1,000억 원의 자율주행에 투자하겠다. 지금 현재 자율주행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하게 시세 준 상태는 아닙니다. 세게 뭐 올라와서 꼭지 잡고 이런 상태 아니에요. 자율주행차가 이제 레벨이 0부터 5까지 있어요. 제가 이걸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 여기 이 기사가 제일 잘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정부가 구현하고자 하는 그 자율주행의 목표는 레벨 4입니다. 레벨 4. 고도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이제 개인이 운전을 주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어느 구간 내에 만약에 전 구간을 다 자율주행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도로 구간을 정해놓고 거기서 주로 자율주행하게 된다라는 부분을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인 거고요. 뭐 그게 고속도로가 될 수도 있고 시내 어떤 뭐 섹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 내에서 이제 인간의 어떤 조작이 불필요한 정도 수준까지 만들어 보자라는 게 향후의 정부 그리고 전 세계의 어떤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구현이 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파트는 이 라닉스가 현재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요 부분이거든요. 차세대 자동차 통신 기술로 주목하고 있는 V2X의 통신 기술 핵심 구성 요소 모뎀칩, 보안칩, RF칩을 내재화했다. 그래서 이게 10년간 V2X 통신 기술의 개발에 집중해 토탈 솔루션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이 라닉스가 처음에 상장할 때 기술 특례 상장으로 상장을 했는데, 얘가 이제 원래는 하이패스 있잖아요. 하이패스 할 때 단거리 전용 칩 DSRC라고 하는데, 그 단거리 전용 칩의 시장 점유율이 85%예요. 가다가 단거리로 딱 와서 하이패스 딱 그 어느 정도 속도가 될 때까지는 바로 체크해가지고 돈 나가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통신 기술의 국내 85%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그 라닉스가 중국에도 그 기술을 MOU 체결을 해서 좀 수출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태고, 이 V2X라는 통합통신 기술의 거의 유일무이한 국내 회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V2X가 뭔가 찾아봤어요. V2X 구글링 하시면 다 나옵니다. V2X가 Vehicle to Everything의 약자로 돼서 운전 중에 유무선망을 통해서 다른 차량 및 도로 등 인프라가 구축된 사물과 교통정보와 같은 정보로 교환을 통신하는 기술이다. 이게 V2X라고 하네요. 그래서 V2X라는 것들이
하나가 아니라요. 차량 간 통신, 그리고 차량과 보행자 간의 통신, 차량 네트워크 간, 차량 인프라 간 통신, 이거를 토탈로 작업하는 솔루션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통합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을 라닉스가 물론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좀 개발을 좀 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좀 각광을 받는다라는 기사를 좀 읽었습니다. 물론 제가 회사 가서 직접 상황을 체크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어떤 부분이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히 이제 기업 정보를 보면 여기서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이패스용 DSRC 상용화. DSRC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거리 전용 통신 칩이라고 해요. 그리고 웨이브 V2X 통신 출시. 이게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웨이브 V2X.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죠? 보행자 간 차량 네트워크, 차량 인프라, 차량 간 통신, 이걸 전투 통신해서 통칭해서 V2X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 V2X에 대한 통신 통합 솔루션을 출시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상당히 개발하고 있는 회사다. 그러면 현재의 재무 현황은 어떠냐? 좋지 않습니다. 딱 대놓고 말씀드리면 매출액 얼마 안 돼요. 억으로 따져보니까 뭐 90억, 98억, 95억이니까 매출 3월까지 21억이니까 뭐 해봐야 연말에 뭐 100억 갈까? 한번 봐야 되겠지만 영업이익은 좀 적자고요. 당기순이익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기는 한데 제가 그냥 느끼는 바로는 주가는 어쨌든 선행을 하고요. 이 회사가 만약에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시장에서 혹은 전반적인 어떤 해외에서든 어디서든 이슈가 된다면 이 통합 솔루션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개발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라고 하거든요. 이 회사가 상대적으로는 좀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보면 얘가 보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만원대, 제가 옛날에 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영상 찍었을 때도요, 이 만원대를 뚫지를 못하고 윗꼬리 전문 주식이라고 제가 별명 붙여놨거든요. 보시면 무조건 다 윗꼬리 받고 내려와요, 전부. 이게 그런 좀 특징이 있어요. 강하게 시세 주면 상 세게 못 간다, 이런 게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얘가 특징 중에서 이제 주식수가 좀 적어요. 지금 주식수가 어디 나와 있나? 얘가 유통 주식수가 좀 적거든요, 이 종목이. 그래서 그게 조금 여기 있네요. 유동 주식수가 지금 보면 몇 주입니까? 496만 주 밖에 안 돼요. 유통 주식이 되게 적어요. 한 50%는 이 최승욱 씨가 회장님이시거든요. 이 지금 지분 한 50% 정도는 대주주가 가지고 계시고 496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엄청 강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얘가 사실은 묵직하게 움직이는 종목만 하신 분들은 얘 들어가시면 현기증 나거든요. 근데 단기나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윙으로 좀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은 한번 시세 주면 또 강하게 빡세게 주는 종목이거든요. 한 번씩 딱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이 종목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5G 뭐 통신 여러 가지 어떤 뭐 자율주행 로봇, 자동화, 막 언택트, 이런 이슈 그리고 단어 워딩들이 지금 점점 시장에서 이제 조금씩 더 자주 나오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 라닉스라는 종목도 한번 유심히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지지와 저항의 느낌이 아니죠. 지지와 저항선을 넣고 보면 느낌상 딱 봐도 이 라인이 여기서는 지지였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지지선을 뚫고 올라갈 때는 강한 상승이 혹은 강한 힘이 들어오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올라갔던 이 양봉의 몸통을 또 지켜주는 하단이 또 나오고 다시 또 박스권에서 이렇게 움직이듯 가다가 결국에는 밀렸습니다만 콧땡땡 바랬을 때문에 얘가 어느새 자연스럽게 슬금슬금 올라와서 장중에 8,000원 돌파하고 밀려서 7,820원으로 마감했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이 라인을 한 7,400원 정도 되는 라인을 우선은 좀 지켜주고 올라간 거고, 얘는 이런 식의 반등은 나이키 반등, 뭐 또 니은자 반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반등이 보통은요
이게 V자 반등, 그죠? V자 반등이라고 하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뭐 니은자, 뭐 나이키 반등 막 이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천천히 지금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슬금슬금. 이게 저는 이 기간 조정과 이 가격 조정과 지금 같이 받고 자연스럽게 올라와주는 그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앞서서 이렇게 세게 갔던 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거래량이, 물론 지금 거래 많이 죽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 거래량이 세게 튀고 나오는 순간, 아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다시 이 거래량이 세게 튀고 못해도 한 300만 주 이상 나오는 순간 다시 한번 세게 좀 시작, 이 종목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차분히 좀 지켜보시면서 어떤 식의 움직임을 가는가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얘가 과연 만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언젠가는 좀 그런 부분들이, 물론 만원에서는 9,000원 정도에서 만원대에는 상당한 매물대가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종목은 그만큼 좀 자율주행이라는 이슈를 뒤에 받치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쯤 지켜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조정도 슬금슬금 계속 지금 한 5,000원대부터 쭉쭉 올라가고 있고, 조금씩. 그렇기 때문에 언젠간 한번 강하게 좀 시세가 나오는 이슈가 터지면 이슈 밟고 올라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 좀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이 종목이라기보다는 자율주행이라는 섹터에 대해서 좀 유심히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자동차 시장이 이제는 좀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진짜 좀 상용화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그냥 생각이 들어요. 느낌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그 V2X라는 기술, 통합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보유도 좀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당연히 그 회사의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과는 무관하게라도 시장 이슈를 받고 움직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이 정도 받쳐주고 올라왔으니까 8,000원 선 정도 돌파해 주면서 한번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물론 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에 들어가서 뭐 매매를 하고 이런 거를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제 기준에서는 라닉스라는 종목이 지금은 시장에서 각광받지 않지만 향후에는 좀 움직임이 세게 나올 수 있다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과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양회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이슈 때문에 시장이 좀 밀렸는데, 일요일인 내일은 제발 좀 잠잠하게 별다른 소식 없이 넘어가고, 월요일은 다시 전처럼 강하게 2000선, 또 700선보다 710, 720까지 쭉쭉 뻗어나가는 시장이 될 수 있기를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녁 시간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